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검찰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아주 볼만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해서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안양지검에서 뭉개고 있던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을 시켜서 검사도 5명으로 보강을 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했죠. 오늘 처음으로 언제 하나라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법무부, 인천공항, 대검찰청 당시 압수수색,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 특히 대부분의 검찰 수사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압수수색이죠. 문제는 그 불법 출금을 담당한 이규원 검사죠. 이규원 검사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는데 이규원 검사가 키맨이죠.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자택 전체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 이게 옛날로 치면 특수부장입니다. 이승윤이었죠, 당시에. 이승윤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용구, 법무실장으로 있었던 이용구, 당시에 차관, 장관을 거쳐서 결국은 청와대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조직에 명운을 걸고 책임지고 밝혀내라 라고 하는 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불법 출금이 이루어지고 또 불법 사찰, 개인에 대한 사찰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아주 큰 뉴스가 아니었느냐 보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김학의 불법 출금 당시에 이 정황이 당시에 그 출국 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불법 출금 사실이 드러났는데 당시에 대검 반부패부장, 반부패 강력부장인 이승윤이가 지금 중앙지검장이죠. 이승윤이가 압력을 넣어서 그 수사단에서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이 불법 출금에 대해서 뭉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수사팀에서, 그것도 안양지청이었는데 2019년이죠. 안양지청에서 그 김학의에 대한 출금 정보 조사가 왜 유출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불법 출금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도 이승윤이가 압력을 넣어서 수사팀 자체 판단으로 불법 출금에 대한 수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처럼 보고서를 해서 뭉갰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승윤은 이건 곧바로 이건 바로 구속 처리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승윤은 지금 이 건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승윤이 중앙지검장으로 지금 뭉개고 있는 것만 해도 채널A 사건, 그다음 울산 송철호 시장 사건, 이 모두 뭉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승윤을 뺀 중앙지검의 부장 검사들을 비롯해서 거의 전 검사들이 윤석열 징계 그때부터 이승윤을 보고 지금 사퇴해라, 옷을 벗어라, 도저히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네가 검사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승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각도의 이 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오늘 출범을 했죠. 김진욱 초대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또 공수처 현판식도 갖고 했죠. 지금은 처장 1명이지만 이제 한 80명쯤 된다고 보죠. 그 수사관과 검사들 다 모으면. 많은 관심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누가 될 거냐예요. 역시 그게 아마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공수처가 아마 이 인사위를 만들어서 검사들을 뽑고 하면 아마 다음 달 말 3월 초쯤 돼야 그래도 첫 업무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첫 수사 1호가 윤석열이 되느냐, 이승윤이 되느냐, 이승윤이 지금 쌓이고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1호 수사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윤석열이 임기가 7월까지지 않습니까? 임기를 7월까지 마치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든 못 마쳤으면 오히려 정권 교체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공수처 수사 1호도 윤석열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성류는 꼭 공수처 아니어도 이거 지금 누가 수사해도 제가 보기에는 구속감입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만 봐도요. 뭐 그동안 윤석열 징계에서도 보여준 건들도 많고 그랬는데 공수처 수사 1호가 윤석열쯤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째, 그동안 여당 야당 돌아가면서 윤석열을 탈탈 털었습니다. 근데 정말 뭐 별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윤석열이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밀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 또 그런 예상도 되고 겸사겸사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점에서 새해점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작년 초에 그랬듯이 자신은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말하는 것도 참 괜찮다. 명분도 좋고 라는 말을 드렸던 건데 정치인들이 흔히 자신의 부고 기사 빼고는 뭐든지 기사가 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정치인이나 연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잊혀지는 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면 이 지지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수처 1호로 윤석열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고사시키는 작전이거든요. 그러려면 대립각을 만들지 않아야 하거든요. 윤석열과는 대립하지 않는 각으로 가야 된다. 윤석열은 가능하면 언론에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고 민주당 친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통령의 그 시그널을 읽지 못하고 최근까지도 윤석열을 공격하다가 이제 알고 그동안 윤석열 출마 금지법,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을 모두 빼앗는 법, 별의별 난리를 치다가 지금은 조용하죠. 지금 단 하나 오늘 얘기가 나온 것은 이것도 좀 저는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 세월호에 대한 특별수사단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에 대한 특별수사단장인 임관혁 단장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제 해산을 했죠. 유가족이 실망스럽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하면서 거의 무혐의 처리로 다 끝내버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그 억울한 죽음의 얘기도 나왔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는 8번째인가 지금 수사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또 특검해야 된다라고 떠드는데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가 수사 의지가 없어가지고 이 특수단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고 했어요. 이 지금 눈치 없는 겁니다. 박주민이가 더 크게 떠들기를 저는 바라요. 이 윤석열 총장도 책임인데 윤석열에 대해서 더 공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민주당이 더 창피를 당하게 될 테니까 박주민을 비롯해서. 박주민은 아직 눈치가 없어서 이런 건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수사 1호로 아직 좀 많이 시간이 남아있지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추미애도 오늘 일선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했는데 대검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물론 아직 간부진에 대한 인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간부진에 대한 인사도 그건 이제 새로운 장관이 오면 박범계가 올런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오면 거기도 아마 대검 측과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가능하면 윤석열과 각을 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특수단에 대해서도 윤석열 책임을 묻는 이 박주민 의원의 방송 출연해서 이 소리를 했는데 이건 지금 물불 못 가리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오늘 나온 이야기는 저도 어제부터인가 나왔습니다.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된 것을 놓고 이재용 부회장의 친필 편지다라고 하면서 카카오톡이나 막 돌았죠. 이런 내용이 그룹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습니다. 에버랜드를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사면이란 국어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또 이게 워낙 유튜브나 각종 SNS상으로 워낙 너무 많이 떠드니까 이제 각종 언론에서도 이것이 가짜다. 저도 이제 이거를 이재용 회장이 한국을 떠난다 이런 내용을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일만 있으면 이런 소문이 떠도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유튜브 하면 좀 시청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거여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내용을 그냥 보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드러나고요. 읽어보면. 그 다음 많은 뭐 유튜브나 다른 방송에서 이걸 하는 걸 봤는데 사실은 뭐 삼성전자 홍보실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뭐 오락으로라도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가짜 거짓 뉴스가 이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뭐 삼성전자에 뭐 확인하면 금방 확인이 되고 읽어보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이제 시청률에 좀 도움이 될까 또 뭐 오락으로 좀 재밌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하지 않았나 보이는데 참 나쁜 언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거에 대해서 그게 가짜라는 걸 또 전 언론에서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부산 지역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에 10% 정도 국민의힘 쪽 지지율이 빠지고 민주당이 오히려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전국적으로도 동남권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국민의힘과 여야의 지지율이 뒤바뀌는 현상이 2달 만에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면서 좀 썸네일을 좀 강하게 뽑았죠. 이러다가는 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모두에게 질 수도 있다, 진다라고 뽑았는데 그래서 또 댓글에 많은 분들이 또 놀라시고 했는데 그동안 보시면 제 기억에 1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이 PK 지역의 지지율이 한 달 안에 10%가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매달 있어 왔어요. 한 2개월 전, 3개월 전까지 그 조국 사태 이후로.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했고 그 여론조사 전문가 분들과 물어도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지역이고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공을 들였던 지역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로 지지율이 넘어갔다가 다시 중도층이나 이렇게 야당 지지로 넘어온 이 폭이 꽤 넓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잘못한다 보다 야당이 잘한다 잘못한다에 더 빨리 움직이고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야당은 언제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이 부산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했다라고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또 뭐 설 전에 자기가 부산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한다고 부산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저번에도 부산을 방문해서 엉뚱하게 부산시장감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당내에는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지역 여론이 더 나빠졌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뭐 자기가 가면 무슨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천만에 그럼 전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이 낼 그 어마어마한 지역을 거의 뭐 통째로 동남권을 다 바꾸겠다는 식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전략을부터 세워야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뭐 부산을 간다고 부산의 시민들이 뭐 어서 오십사 이제 지지율을 또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도 댓글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을 참 해보고 싶었는데 뭐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